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선텐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모두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전세금 수억을 올려줘야 하나? 밤잠 설치는 세입자들 지금이라도 지급을 사야 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하락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왔죠. 하지만 하반기에 전세 폭등은 기정사실입니다. 전세의 상승은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요. 금리의 상승은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전세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파트 담보대출도 오르지만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지금이라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집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동안 5% 인상률로 제한을 받던 계약갱신 청구권 소진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한 번에 마련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년 전의 전세가와 현재의 전세가는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서울은 앞으로 공급이 급감합니다. 그러니 전세가의 상승은 확산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부동산 지인에서 캡처한 서울의 기간별 수요 입주 물량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2년도부터 필요량에 비해서 절반도 못 되는 입주 물량이 공급이 되고요. 해가 갈수록 더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의 공급 부족은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데요. 서울 아파트의 대체제인 빌라, 오피스텔,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것입니다. 자, 수도권 내 아파트 전셋값 강세 지역인데요. 평택이 0.1%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뭐 파주, 동인천, 경기도 화성 이런 지역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세가 상승세는 더 커지고 전세가 상승 지역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자, 올 하반기 서울 입주 단지인데요. 네, 이렇게 쭉 펼치니까 뭐 물량이 꽤 많아 보이지만 이 숫자를 다 더하면 8,296채입니다. 어, 1년에 4만 8천 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 필요량은 2만 4천 채이겠죠. 거기에 불과 34%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초라한 입주 물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000가구 이상의 입주 지역을 노려라. 입주 단지가 많은 지역으로 전세를 옮기는 것이 전세가가 싸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하지만, 자, 2022년뿐만 아니라 23, 24, 25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1000세대 이상의 입주 단지를 옮겨봤자 2, 4년 후에는 전세가가 더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집을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락을 주장했던 신문 기사는 6월부터 상승으로 급변할 것입니다. 자, 실수요자는 매매로 갈아타기.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지금이라도 매매로 갈아타는 것이 낫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 아파트 대체 상품도 좋다고 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주거용 오피스텔 추천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상승 시장은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요가 매수하는 시장이죠. 현재는 다주택자는 집을 더 사기 어렵습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무서운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반포자이 84 전세 22억, 직전 최고가보다 1억이 올랐다. 평택, 파주, 화성도 전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자, 저가의 아파트가 매매가, 전세가 상승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2년 전에는 2, 3%였지만 현재는 3, 4%대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끌족의 금리 상승이 큰일 났다는 기사가 난무했죠.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상승하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더 큰일이 난 것이고요. 영끌족은 잘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 기회 준다는데 단지 내 상가 투자해 볼까? 네. 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투자는 추천합니다.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없고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상가나 아파트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엔데믹 기대감에 상가 공실률은 줄고 임대료는 올랐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상가 투자 선호도가 1위로 올랐습니다. 자, 이것은 부동산 투자 자금이 더 이상 주택으로 가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가로 몰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가 투자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전셋값 크게 올라서 부담이 커져 장기 전세 주택을 노려볼 만하다고 하는데요. 장기 전세 주택이 전세가 상승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10년을 살아도 자산의 축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미분양, 매물 증가, 거래 급감, 집값 본격 조정이 오나. 자, 대출 중단, 금리 인상, 6월 1일 이전에 매도 물량의 증가로 인해서 2022년도 상반기는 거래 급감엔 가격 보합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 크게 바뀔 것입니다. 자, 정부 규제, 기준금리와 원자재값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수요자라면 청약 중심으로 투자 기회를 노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약을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원자재가 상승으로 분양가도 크게 오를 것이고 물량도 많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건설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수요자의 매수가 늘어날 것이고요. 이유는 전세가의 급등 때문입니다. 자, 최한석은 시장 침체가 연말이나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했고요. 고정환은 하락 요인이 우세하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함영진은 무주택자들은 사전 청약,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를 눈여겨보라고 하는데요. 네, 최한석, 고정환, 함영진 모두 틀렸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요. 지금은 청약을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존 주택을 사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경기도청 광교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주민을 위한 공간이 확 늘었기 때문에 주변에 인프라가 좋아지겠죠. 자, 광교 중앙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인프라가 좋아집니다. 신분당선 라인에 모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3년 만에 열린 서울 재즈 페스티벌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선투연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